최준 선생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간밤에 복면강도가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잘 자고 있는 최준 선생을 깨워 앉혀서는 수표책을 꺼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5만 원을 언제까지 입금하겠느냐 하고 약조를 받습니다. 그러자 최준 선생이 보름 후까지 입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도장을 찍어라 그래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준 선생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이런 바보 같은 도둑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전달한 위장회사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에 사람을 숨겨주고 이송시켜주기도 하고 자금을 전달해줬던 그런 회사로 이륙양행과 백산상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륙양행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아일랜드 계열의 영국인이 운영하던 회사였어요. 이륙양행은 제가 오래전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백산상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백산상해를 만든 주역은 안희재 선생입니다. 안희재 선생은 의령 출신이에요. 경남 의령. 의령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곽재우 장군입니다.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던 곽재우 장군의 고장 출신이죠.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이름난 가문 출신입니다. 그가 어릴 적 10대 때 지은 시입니다. 새는 한가로움을 좋아하여 골짜기만 찾아드는데 해는 편벽대기를 싫어하여 중천에서 광채를 더한다. 그의 어떤 포부를 엿볼 수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는 유학자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선비가 어디에 쓰일 것입니까? 고서를 읽고 실행하지 않으면 무식자만 같이 못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서울로 가서 신학문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정의숙이라는 학교로 들어갑니다. 양정의숙은 그 당시에 법률학이나 경제학을 가르치는 학교로 처음 들어선 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국내의 비밀결사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대동청년단이라고 합니다. 이 대동청년단에 가입을 하려면 피로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혹시 잡히기라도 하면 절대 동료들을 발설하면 안 됩니다.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비밀결사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 안희재는 서상일이나 신채호, 김동상 같은 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국권이 피탈되면서 나라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 바깥으로 만주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안희재 역시도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려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해외에서의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던 중 상해에 들러서 백범 김부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 두 분의 호가 비슷합니다. 김부 선생님은 백범, 안희재는 백산입니다. 두 사람이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백범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둘이 호를 합하면 양백이네요. 일본 앞에서 한 사람은 나라 바깥에서 한 사람은 나라 안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두 사람이 앞장을 서봅시다.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백산 안희재는 국내로 들어와서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백산 안희재의 집안도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 재산을 팔아서 상회를 만들었어요. 백산상회라고 곡물도 팔고 해산물도 팔고 이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만들었으면 이윤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늘 적자입니다.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해외에 독립운동에 보내는 자금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보내야 되는 자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의 규모도 따라서 커져야 됐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자금을 보낼 수 있겠죠. 그 당시 해외에 독립운동에 비밀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물건 대금을 치르는 것처럼 혹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지려면 회사의 규모도 커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1919년 그는 경상도 지역의 재력가들, 특히 경주에 있는 최부자 댁의 12대 후손인 최준 선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출자금을 받아서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약 40명의 주주들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주가 안희재 선생이고요. 두 번째 주주가 최준 선생입니다. 그렇게 백삼무역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또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고종의 국장을 애도하는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백삼무역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독립자금을 대는 한편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3.1운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기점으로 기미유경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독립을 얻게 되면 젊은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인재들을 뽑아서 독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1년에 10명 정도 유학을 보냈어요. 그중에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은 신성모, 이극노, 안호상인데 이들은 나중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국문학자, 그리고 문교부 장관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안희재 선생은 1926년에 중회일보라는 신문을 발행해요. 중회일보는 대표적인 항일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기사를 실기도 하고 일본의 통치에 대한 비판을 실기도 하고 이런 기사를 실었죠. 그런데 얼마 전 중회일보에서 일본의 검열에 걸려서 일본이 삭제하라는 기사를 삭제하고 신문을 낸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기사는 삭제해, 이 사진은 삭제해 하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나서 기사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게끔 기사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항일신문을 발행하기가 여의치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일신문을 계속 이어나갔지만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일본의 검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5년 만에 중회일보는 폐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삼무역 주식회사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당연히 벌어들이는 돈보다 독립자금으로 보내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시기 경제공황 사태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됐습니다. 주주인 유지들로부터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계속 회사가 적자만 이어가자 더 이상 투자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댈 곳이라고는 최부자 댁의 최준 선생뿐입니다. 그래서 최준 선생에게 5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5만 원이면 그 당시 한 35억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준 선생 역시도 그 당시 많은 집과 땅이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안희재 선생이 그런가요? 하고 그냥 물러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밤 최준 선생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간밤에 복면강도가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잘 자고 있는 최준 선생을 깨워 앉혀서는 수표책을 꺼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5만 원을 언제까지 입금하겠느냐 하고 약조를 받습니다. 그러자 최준 선생이 보름 후까지 입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도장을 찍어라 그래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준 선생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이런 바보 같은 도둑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수표책에 도장을 찍었어도 폐기시키고 안 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도장을 찍자 복면강도가 복면을 벗었습니다. 복면 속 주인공은 안희재 선생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최준 선생은 아니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안희재 선생은 네 힘들지만 자네가 그 5만 원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네 하고는 자기 손으로 도장을 찍었으니 못 준다는 소리는 하지 말게.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기란 독립운동의 무엇보다 훌륭한 수법이야. 이렇게 안희재는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일본인을 등을 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친일 부자들 등을 치기도 하면서 많은 사기를 치면서 독립자금을 모았던 겁니다. 이렇게 최준 선생이 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다시피 해서 백삼무역 주식회사를 운영했지만 백삼무역 주식회사는 1928년에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희재 선생은 연해주로 건너갑니다. 이 지역에는 땅을 개간하면 땅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개간해서 조선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이곳에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이곳이 옛날 발해 때 동쪽에 있는 수도였어요. 동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발해 농장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발해 농장에서 새롭게 터전을 일구면서 정착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개간을 열심히 했는지 그때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독립운동을 이어나가던 안희제였는데요. 그는 대종교를 믿었어요. 대종교라고 하면 당군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중심으로 항일 운동을 펼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장서서 일본의 항일 독립운동을 벌였던 것이 대종교였거든요. 그리고 그 대종교가 이 발해 농장이 있는 지역으로 총본산이 이동해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독립운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일본은 그 대종교를 탄압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1942년 안희제 선생님은 일본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고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약 9개월간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초죽음이 되어서야 병보석으로 출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출감하고 나서 그의 아들이 그를 모시고 나왔는데요. 3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제의 패망을 확신하니 유한이 없다. 동포의 고난을 네 고난으로 알고 살아가거라. 가사든 국사든 오직 자력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백산 안희제 선생, 그리고 그가 세웠던 백산상회, 그의 흔적은 부산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산상회가 있었던 그곳에 이렇게 백산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